치료 사례 보겠습니다. 여자 9세 수개월 전부터 주 2, 3회 두통이 빈발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오랫동안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체한 겁니다. 그래서 위장 쪽을 치료하는 게 많아요. 물론 표증에 의해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이렇게 잘 안 가는 것 같고요. 물론 있을 거예요. 절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흔히 보는 케이스의 경우를 보면 아마 그렇다는 겁니다. 아침 기상시에 머리가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하고 우유를 먹으면 두통이 생긴다. 먹는 거와 연관이 있잖아요. 딱 그 위장과 관련된 양명에 대한 두통이에요. 평소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자, 제가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방송을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위장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변비가 있어도 나타나고요. 방광 자체의 문제에 있어도 나타나고요.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표증, 감기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딱 기억하십시오. 추위 더위 상관없다. 무한이고 다음수, 식욕 부진, 수면 정상, 대변 2일에 1회 된편, 대변량이 적다. 잘 안 나오고 오래 본다. 자, 여기 보면 대변 문제가 있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거와 문제가 있고 변비가 있으면서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대변을 풀어야 되겠다. 그런데 자꾸 갈증을 느낀다. 갈증을 느낀다고 하면 석고를 쓸 것인지 대항을 쓸 것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식욕 부진하다. 그래? 그럼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이게 음허한 것 아닐까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 경우에 소승기탕이란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고 쓸 수 있습니다. 석고를 쓰려고 하면 갈증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고 땀이 좀 나는 경향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변을 푸는 쪽으로 해서 처방을 했습니다. 남자 77세에 뇌경색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정신착란증이 와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뭔가 심해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열이 오르고 고함 지르고 헛소리를 한다. 서머의 한 종류죠. 광증 서머의 한 종류입니다. 복부는 바짝 말라 있고 눌릴 때마다 경직되고 통증을 호소한다. 완전히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조이승기탕을 투여해서 일주일 후에 대변과 소변에서 피와 오물이 섞여 나오고는 정신도 제대로 돌아오고 뇌경색 후유증도 개선되었다. 이런 케이스들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는 없는데 잘 한번 보고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조이승기탕을 쓰는 경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서머 아마 여기 바짝 말라 있다, 대변에 문제가 있다 이런 등등을 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 68세에 한 달 전부터 복통이 났다. 복통이 되는 경우에는 뭐 이게 음식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계지가 작약을 쓸 것인지 이 먼저 구분을 하고요. 똥 때문인지 성기탕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너무 긴장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오수유를 가야 됩니다. 오수유. 그 외에는 뭐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아프다고 설사를 한다 하면 이제 곽향전기산이라든지 후박, 건강, 창출 이런 거 위주로 가야 되고요. 그렇게 일단은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가 아프고 밥을 안 먹으면 속이 편안하다. 먹는 거와 관련이 있네? 위와 관련이 있네? 딱 이렇게 먼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추위더위를 많이 탄다. 족번열이 있다. 뭔가 열과 관련이 있다. 진액과 관련이 있다. 그럼 작약을 쓸 것인지 승기탕 종류로 갈 것인지 이렇게 가는 거죠. 땀이 많다. 그런데 물을 많이 먹는다면 석고로 가야 되겠지만 땀이 많은데 물을 안 먹는다. 진액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겠네. 소화불량이 있고 트림을 한다. 이거는 확실히 위와 관련이 있어서 작약으로 가기보다는 위에 조혈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변을 하루에 한 번 잔변감이 있다. 소변은 보통이고 잠 잘 잔다. 복형이 풍만하다. 자, 이런 걸 보면 대변으로 빼내야 되고 대변으로 전반적으로 위음허의 형태이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조이승기탕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 57세 1년 전 갑상선 종양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땀이 많다. 땀이 많이 나네요. 전신에 다 나는데 특히 머리 쪽에 난다. 이거는 뭐와 연관이 있다? 위와 연관이 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쏟아진다. 식욕소화 보통이고 이 보통이란 말을 절대로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부룩하고 구갈이 약간 있다. 자, 그러면 하루에 1리터 정도 양 물을 먹고 찬물을 좋아하면 추위더위 상관없고 변비가 심해서 이틀에 한 번씩 변비약을 먹어야 된다. 소변량이 적고 시원치 않고 잘 안 나온다. 이게 이제 소변량이 적고 시원치 않다 해가지고 물을 뽑아내는 경우에 뽑아내어야 하는 경우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은 몸에 진액이 부족한 것 같죠. 갈증도 있고 한 거 보면 이거 열로 인해 가지고 진액이 부족해서 소변이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와 관련되어 있는 조혈을 볼 수 있는 이런 약으로서는 조이승기탕이 좋다. 그럼 소승기탕은 왜 안 됩니까? 후박이라든지 지실이 좀 건조한 약입니다. 그래서 쓰기가 좀 그렇다. 자, 여자 9세에 소변을 자주 보고 1시간에 3번에서 5번 매우 자주 가네요. 그 외 주 1에서 3회 두통이 있고 추위더위 상관없고 무한 다음수 다음수하니까 소변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럼 갈증을 치료할 것인가 아닌가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식욕부진, 식사량이 적다. 식욕부진하고 식사량이 적어? 가면 변비가 있어? 그러면 변비를 해결하면서도 조혈을 봐야 되겠네. 수면은 정상이고 복부에 전체적으로 윤기한 가운데 특히 하복이 두드러지면서 돼 있다. 무한이 아니고 다한이라고 하면 석고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구별합니다. 자, 여자 16세 심할 때는 하루에 20번씩 토한다. 그렇게 해서 4, 5개월 되었다. 자, 이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구토에도 조이승기탕을 쓸 수 있는데 반드시 위음허를 확인하고 쓰셔라. 감기가 걸린 후에 부자이중탕을 먹고 증상이 심해졌다. 땀이 없고 발열, 맥삭, 밤에 소리를 계속 지르고 서머가 왔죠. 잠을 못 자고 찬국과 얼음을 좋아한다. 대변을 못 봤다. 그러니까 조혈이 심해졌으니 조이승기탕. 과식을 하고 바로 잠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거의 대부분 체합니다. 다음날 새벽에 복통이 있어가지고 배가 불러오르고 오심구토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보통 이럴 때는 반화를 쓰는데 좌측 상복부가 긴장되어 있어서 계란만한 크기 단단한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보통은 반화제를 쓰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반화로 안 된다. 왜 그러냐? 평소에 위조혈이 있다. 그럴 때에는 대변을 제거하는 형태로 해야 되고 조이승기탕이 적합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급체, 늘 급체한다. 늘 급체한다. 입맛도 없고 많이 못 먹고 조혈이 나타난다. 조이승기탕 아니고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탕법은 뭐 없고요. 망초를 제외하고는 같이 다리고 대왕과 감초를 같이 다리고 아니면 감초 먼저 다리고
그 다음 대왕 넣고 마지막에 망초를 넣어서 녹여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20분만 달이면 된다지만 감초는 좀 더 달여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승기탕은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대왕 감초탕에서 연위되는 처방이므로 위 조혈을 반드시 염두에서 써야 된다. 구토와 변비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